안녕하세요. 김수진의 이즈토크입니다. 지난 12월 27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습니다. 선거법 개정 내용에는 모두 아시는 것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또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 18세 된 아이들 학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정당 가입을 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날 이 선거법이 통과되는 날 굉장히 마음을 졸이면서 영상을 봤습니다. 4+1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언제부터 야당이 여당과 짝짝꿍해서 여당이 하수인 노릇을 했는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손을 잡고 이 악한 내용이 가득한 선거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3 학생들이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고3 학생들 14만 명 정도가 새로운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쯤에서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던 때에 깜짝 발언을 했습니다. 원래는 사실 그 계획대로라면은 무상교육을 1년 후에 어느 정도 재정을 정비하고 계획이 좀 세워진 다음에 1년 후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임명을 받으면서 무상교육을 고3부터 시작하겠다. 언제부터? 바로 2학기 때부터. 고1도 아니고 고2도 아니고 고3부터 바로 돌아오는 2학기 때부터 무상교육을 왜 실시한다고 했을까? 저는 이번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미 그때부터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구나. 무상교육의 혜택을 가장 최근에 받은 고3 아이들이 졸업하자마자 선거가 있잖아요. 그럼 선거에서 누구를 뽑을까요? 자신을 무상교육 시켜줬던 정부가 고마워서, 자신을 무상교육 시켜줬던 그 당이 고마워서 그 당을 뽑게 만들려는 총선의 계략이 아니었나 지금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 선거법 나이가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교육계는 반발이 심합니다. 당연하죠. 이제 학교는 배움의 장터가 아니라 장터가 아니고 배울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정치판으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음모가 가득하게 됩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회가 18세 선거법을 대책 없이 강행 처리했다.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고 우리 아이들을 정치적인 득표 수단으로만 보는 아주 반교육적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투표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까지 이제 하게 됐습니다. 덩달아 바빠진 건 어디일까요? 교육부입니다.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이제 선관위에 제공받아서 제공을 할 거고, 또 한 가지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다가 선거법을 위반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도 판가름할 수 있도록 선관위 자료를 학교로 제공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정말 교육부가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교육부가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교육부가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교육부의 할 일은 우리 아이들 바른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교육부와 교육부 장관이 할 일입니다. 지금 자사고, 외고, 특목고 다 폐지한다고 교육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기초학력 평가까지 지금 다 없애서 우리 아이들 기초학력을 바닥을 치게 만들고 교과서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교육의 기본적인 질을 만들어야 될 교육부가 이제는 선거법이 통과됐다는 이유로 선거판에 뛰어들어 우리 아이들을 정치적 아바타로 만드는데 한 일조를 하고 있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이 선거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올해부터 학교에서 선거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벌써 40개의 학교를 선정을 해서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학생들이 각 정당의 공약을 분석하고 정당 투표를 해보는 시기인 거죠. 아직 투표권이 없는 초등학교, 중학교도 함께 실시를 해본다는 계획인데 지금은 서울시교육청만 시행을 하지만 아마 지방교육청들까지 지금 확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 40개 학교에서 시행될 선거 모의 선거 교육은 총선 지역구가 확정되면 바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위험한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각 정당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편집하는 일들을 교사들이 맡게 되는데 교사의 그 정치적 개인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인원고 얘기가 지금 계속 끊임없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조만간 좀 인호군과 화랑군을 녹화장으로 초대를 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생각인데요. 인원고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교육기본법에 교사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정치적 놀이개로 삼아 편향적 정치 사상 교육을 시켰던 것이 지금 전교조 교사들의 실태입니다. 그런데 그 교사들이 어떠한 정치적 성향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교사들에게 정당의 공약을 분석하고 편집하는 일을 맡긴다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일과 똑같습니다. 교육청은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기본법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말이 없어서 인원고 전교조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까?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거는 교육청이 이번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면서 그 추진단장을 장은주라는 영산대 교수를 지금 추대했습니다. 이 장은주 교수는 예전에 자유한국당 퇴출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정치 편향적이죠. 이런 사람을 학생들 모의 선거 교육에 투입한다? 이들의 의도가 뭔지 정말 뻔히 보이는 대목입니다. 참여연대 소속 참여사회연구소장을 지내면서 이번에 조국 사태가 굉장히 불거졌을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굉장히 옹호하고 공수처를 통과시키는 것만이 사회의 개혁과 검찰의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여기 또 이런 선거 모의 교육의 실무를 맡은 단체가 있는데요. 징검다리 교육 공동체라는 단체입니다. 이름 들어보니까 뭔가 좀 감이 잡히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좋은 말 갖다 붙이는 좌파 단체들 정말 구역질납니다. 이 징검다리 교육 공동체는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좌파 선양, 아주 그것도 좌파의 대부라고 부를 수 있는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입니다. 저 너무 웃음이 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이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가 우리 아이들 선거 모의 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그 조희연 교육감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자기 식구이고 같은 좌파이고 자칭 진보라고 하는 스스로가 진보라고 하겠죠. 자기들끼리 자기 밥그릇 가지고 나눠 먹고자 하는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아이들이고 학부모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이런 선거가 18세 하향 조정되고 학교에서 선거 교육이 좌편향적으로 갈 수 없다는 건 누가 봐도 99.9% 확실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 인원고 사태를 보세요. 조희연 교육감 태도가 어땠습니까? 교사들 편들었잖아요. 인호군과 화랑군과 몇몇 그 친구들이 반발하는 모습을 보고 쟤네들이 특이해서 그러는 겁니다. 교사들은 절대 정치 편향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서울시 교육청의 민낯이고 조희연 교육감의 민낯입니다. 제가 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뵀어요. 와, 정말 마음 같아서는 막 진짜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에게는 우리 아이들이 머릿속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교육의 미래가 당신 머릿속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자신들 홍위병으로 써먹을까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머릿속이 보입니다. 우리 학부모들에게는요. 이런 정치 편향 단체가 선거 교육을 할 때 대한민국 교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합니다. 예, 좌편향 될 건 뻔합니다. 안 그래도 수십 년 동안 학부모 모르게 학교 내에 숨어서 바퀴벌레처럼 우리 아이들 데리고 좌편향 교육시켰던 전교조들이 이미 그 짓을 해왔는데 이제는 선거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또 우리 아이들을 선거판에 이용할 생각을 하니까 정말 학부모로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과 남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가 극명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을 선거판에 뛰어들게 하는 거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심상정, 정의당의 심상정은 때는 이때다 싶어서 바로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을 정의당으로 입당시켰습니다. 심상정은 어떤 여자입니까? 연동형 비례제 자기가 발의해놓고도 복잡하니까 자기도 잘 모르면서 국민들은 알 필요 없다며 국민들을 개무시하면서 그렇게 선거법을 발의했던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16명, 16명이네요. 16명의 고등학생들을 정의당으로 입당시키면서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뭐가 그렇게 감격스럽습니까? 하얀 도화지와 같은 우리 아이들 정치판에 끌어들여서 정의스럽지 않은 정의당에 입당시켜서 당신들이 원하는 빨간물 우리 아이들에게 물들이는 게 그렇게 감격스럽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건 이 16명 외에 더 많은 아이들이 정의당의 입당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선거 연령이 18세이거나 그 이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분명히 공산주의인 북한과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인 우리나라는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안에서도 빨갱이 사상을 가진 그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호시탐탐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전복시키려고 우리 아이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선거권을 하향 조정해서 우리 아이들을 선거판에 끼어들게 하는 것, 이건 정말 대한민국을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특정 사상교육을 받은 우리 아이들이 일명 어떤 뉴스 헤드라인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특정 사상교육을 받는 아바타가 되게 만든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특정 사상을 가진 교사들에 의해서, 그런 특정 사상을 가진 단체들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바타처럼 그 사람들이 앵무새처럼 외치는 그런 사상교육에 물들을 확률, 저는 99.9%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로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안 그래도 학교 내 전교조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좌편향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18세 하향된 선거법 때문에 좌편향된 단체와 좌편향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을 마음대로 홍위병으로 만들려는 이 조작질을 학부모로서 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저는 오늘도 외칩니다. 학교 내에 있는 먼저 바퀴벌레처럼 숨겨져 있는 전교조들 반드시 수면 위로 드러나서 학부모의 손으로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있을 교육감 선거에서 다시는 조희영과 같은 인천의 도성훈 교육감과 같은 좌파 교육감들이 교육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선거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곧 다가올 4월 총선에서 심상정처럼 4+1에 자기들의 협력체를 만들어서 국민을 기만한 그런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4월 총선
잘 치루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이 돼야 하냐면요. 그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권력의 대를 잇기 위한 사람들이 국회에 입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전에는 그랬을지라도 이번 선거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번 4월에 국회에 입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학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3가지입니다. 전교조, 학교 내에 숨어있는 전교조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명단 공개하라고 담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주시고요. 전교조 좌파 교육감들이 교육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육감 선거 잘해주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4월 총선, 국민의 세금만 갉아먹는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들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총선 잘 해주십시오. 오늘은 제가 너무 저도 이제 둘째가 내년이면은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안타까운 심정으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방송을 보시는 학부모와 국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 좀 지켜주십시오. 아름다운 도화지에 아름다운 세계관 그릴 수 있도록 좌파 사상으로 물들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좀 지켜주십시오. 김수진의 이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제 말에 공감이 되신다면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앞으로 계속 김수진의 이즈토크는 전교조에 대해서 파헤칠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